안녕하십니까. 경영변화 전문가 중부대학교 신은종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 공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많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설계되고 또 진행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같이 블라인드 채용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채용의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단연 블라인드 채용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블라인드 채용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블라인드 채용은 여러분들 사실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은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딱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좀 접해보고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 주관적인 견해가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만 딱 선취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NCS라는 채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직무 역량 중심이라는 채용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이 왜 자꾸 기사에 나오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취업 준비생이 된 4학년들 아마 1학년, 2학년 때는 뭐 스펙 초월이라던가 여러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 이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와가지고요. 최근에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단어로 좀 넓게 쓰이게 된 걸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채용 방식이 도입된 게 아니고 기존의 채용 방식들이 점점 발전하고 바뀌면서 명칭을 조금씩 달리하여 왔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좀 자료를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과거에는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이다. 이런 말들을 좀 썼었어요. 그래서 또 해가 바뀌다 보니까 또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말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좀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이 좀 나오면서 좀 시끌시끌하다 이런 기사를 통해 가지고 최근에 2018년부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NCS 채용이 이제는 좀 바뀌어서 블라인드 채용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인드 채용 NCS가 과거에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공공기관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기업들은 아니고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이런 채용 방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사실 올해 제가 여기 그 방송에 오기 전에 한번 좀 봤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기업들이 우리도 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개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 좀 제도화되면서 공기업이나 그리고 뭐 이런 공공기관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까지 이 블라인드 채용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이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우리도 블라인드 채용 좀 실시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채용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많이 좀 대두가 됐고요. 요즘 좀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시끄러운 이런 뭐 채용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반 기업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블라인드 채용 우리도 좀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트렌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본 기사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GS 리테일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최종 면접을 볼 때는 블라인드 면접을 보겠다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이 보도 자료를 냈었고요.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도 많은 지원자들이 좀 이렇게 관심 두는 기업이죠. 이쪽에서도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채용은요,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이제는 일반 기업까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채용 어떤 게 그럼 블라인드 채용이냐? 블라인드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무엇인가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면접관이 피면접자죠. 이 시험을 보는 응시생의 개인 신상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또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자료가 좀 차단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제출한 서류 또는 이 사람이 평가받은 검사 점수 그리고 면접에서 물어봐서 대답을 듣고 평가했던 이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채용을 하는 방식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어떤
뭐 부탁이라든가 청탁 이런 것들 당연히 차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 지원자를 내가 평가하고 있는 지원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순수하게 갖추어져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방식이고요.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원서를 내고 난 다음에 내가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나 이렇게 수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뽑는 고용주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지원을 하는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 서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채용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이 새롭게 생긴 특별한 채용 방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 이런 채용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만 뽑아서 일을 시키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HR, MHRD 이렇게 인사 조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나의 표에 한번 좀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앞 단계에 선발, 채용 단계가 있고요. 뒤에 보면은 교육, 전환, 배치, 육성, 보상, 평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퇴사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전부 HR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앞에 가장 처음에 있는 단계가 여러분들 딱 보시면 채용이죠. 기업에서는 채용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직무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이유가 직무 역량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선발을 해야 교육 비용도 조금 줄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사람도 서로 이 근무지에 배치했을 때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조기 퇴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많은 이런 그 퇴사자들을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선발 채용 단계에서 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이제는 거의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발할 때 이런 선발 채용 단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조금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이런 전체적으로 확산되게 된 계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람을 선발하고 채용할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은 채용에 대해서 여태까지 만들어 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능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평가합시다 해서 표준, 스탠다드를 한번 제정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바로 국가지문능력표준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기초 능력의 10가지 영역이라던가 아니면 직무 영역에서 얘기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일정 수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지원자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화한 겁니다. 기업들은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우리가 선발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체적인 기업에서 큰 틀 안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도입한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NCS가 도입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람을 선발하는데 과연 이 도구로서 적합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 해를 거듭할수록 이 채용에 대한 데이터도 좀 더 쌓이고요. 좀 발전되면서 지금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많은 공기업과 일반 사기업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블라인드 채용은 이제는 거의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용의 한 기법의 종류를 보면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선발할 때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가리고 뽑는 일종의 방식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요.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 블라인드된 상태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블라인드 어떤 곳에서는요. 면접만 블라인드로 실시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 입사 지원서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진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하면은요. 그냥 공개 채용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채용 모집 형태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졸 수준 채용, 고졸 수준 채용, 그리고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채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모집 형태지 이것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뽑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들은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람을 선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하게 해가지고 그중에서 정말 직무 적합성이 높고 우리 회사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선발하게끔 만드는데 이 제도가 좀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시 채용 이런 형태로 사람을 선발할 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평가를 할 때 블라인드를 활용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서 사람을 또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역량을 평가한다거나 잠재 능력을 평가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 면접관이나 평가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접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좀 우리 채용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채용 공고문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하죠? 네, 입사 지원서를 쓰거든요. 입사 지원서를 쓸 때는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면 사진도 붙이고요. 뭐 학교도 쓰고 전공도 쓰고 당연했습니다. 뭐 제가 취업하던 시절에는 집이 뭐 매매냐 뭐 전세냐 이런 것도 기입을 했었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부 지워버리고요. 채용에 필요한 데이터만 지워 넣는 것. 이것이 바로 최근에 얘기하는 이런 역량 기반 지원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역량 기반 지원서가 블라인드 채용에 입사 지원서로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사진을 없앤 기업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가 사는 지역이 뭐 서울일 수도 있고 뭐 경기도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그냥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경기도 의정부랑 경기도 용인은 멀잖아요. 하지만 그냥 경기도 이렇게 표기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뭐 특정한 데이터를 좀 받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입사 지원서에 어떤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한 부분만 딱 기입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NCS 국가지문능력 표준에서 따른 이런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직무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직무에 대한 본인의 여러 가지 있었던 자기가 취업을 준비해왔던 부분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왔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들을 작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이 역량 기반 지원서의 큰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요.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다. 이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서 쓰는 글 한 글자 한 글자가 내가 면접을 볼 때 나에게 어떤 질문이 될지 또는 나를 이 사람이 어떻게 볼지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단순하게 일단 글을 내면 뭐 일단 시험은 보게 해준다니까 대충 쓰자 이렇게 좀 접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서 공기업들이 일단은 서류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합격을 대부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요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지금 내가 쓰는 자소서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면접 때 나를 평가하는 여러 그런 백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 처음부터 여러분들 뭐 기회를 주니까 일단 쓰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내가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이고 이 회사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적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이런 그 채용에서 지원서가 들어가고 나면요, 여러분들 뭐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면접이 진행이 되겠죠. 중간에 물론 뭐 직업기초 능력이라던가 인적성 시험 이렇게 보는 단계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채용에서 어떠한 채용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면접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저는 이제 외부 면접관으로서 이런 기업에 가서 사람을 채용할 때 좀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면접장에 저렇게 들어갈 때 사실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좀 갑갑하겠죠. 이렇게 딱 제가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 봤어요. 여러분들 충분한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저 면접장에 가갖고도요. 여러분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이런 채용이 진행될 때 선입견이 없는 만큼 현장에서 주어진 자료로 나를 평가하겠구나.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요. 사실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좀 약간 논란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블라인드 채용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한쪽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한 인재 선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쪽은요.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 뭐 HR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선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좀 적합하고 일을 잘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없게 됐거든요. 이 블라인드 채용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무시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또 반대로 보통 공사나 공기업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일반 사기업들도 국민들이 도와줘서 여태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당연히 사람을 뽑을 때 기회도 공정하게 주고 표준화된 선발 방식을 통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양쪽이 조금 부딪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트렌드를 좀 보면은요. 직업 기초 능력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직무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을 높이는 이런 그 채용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원자들도 당연히 프로세스가 이런 그 표준화된 시스템에 맞춰서 지원이 되지만 결국은 뽑는 기준점은 보통 면접관들이 그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 게 적합하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발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맞추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채용의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용주 입장과 구직자 입장 이런 것이 좀 갈라져 있는데요.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대표적인 외국계 기업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최종 면접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업무 능력이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에서 잘 보세요. 지원서가 작성하는데 개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고요. 직무 적성 검사를 보고 나서 여러 가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대화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잖아요. 당연히 직무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이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을 알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게 바로 면접 전형이죠. 일단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이 어떤 줄 알지 우리가 그냥 지원서만 보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 사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있다라는 거 한번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우리가 조금 다뤄볼 때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채용 공고를 보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한번 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 예제로 갖고 온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런 교통 운송 관련된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화면에 보면은요. 한 10장 정도 쫙 이렇게 그림 파일로 펼쳐놨는데요. 채용 공고문이 무려 10장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이 10장이나 되는 이 채용 공고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일반 기업들은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마 A4 한 장 정도 될 겁니다. 뭐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뭐 공공명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만 주는데 여러분들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곳들은요. 일단 채용 공고를 아주 디테일하고 길게 아주 잘 설명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 채용 공고문을 올려서 다음 주부터 접수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공기업 같은 경우도 무려 10장이나 되고요. 여러 가지 이 공기업에 대해서 무슨 채용이 어떻다 하면서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결국 이런 그 채용 공고문에서 기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공기업 채용 공고문이 매우 길고 디테일하게 잘 써 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봐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아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압축 파일로 반드시 지원자들이 읽어야 될 파일들을 올려놔요. 상당히 친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난독증이다 그러면서 안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에서 뭐 세 줄 요약, 짧은 거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내가 일단은 뭐 공기업이라던가 블라인드 채용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채용 공고문을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샘플로 갖고 온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지원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한 5일 정도 지난 채용 공고문 보니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선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회수를 보여주지만 또 여기에서 이런 제가 방금 얘기한 채용 공고문을 다 읽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공기업의 채용 공고문을 꼼꼼히 읽는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원자 수를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 경쟁률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보니까 꽤
꽤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지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사무 영업직 같은 경우는 198대 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엄청난 이 경쟁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만큼 꼼꼼히 읽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공기업들 좀 이런 그 경쟁률을 많이 관심 가져 하는데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2016년, 17년 공기업들 경쟁률은 제가 갖고 온 요 정도 됩니다. 뭐 132대 1, 뭐 120대 1 이 정도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 이 경쟁률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매우 높았어요, 여러분들.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옛날부터 이런 채용에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됐다고 해서 이 경쟁률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공기업은요,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경쟁률이 왜 높죠?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일하고 정말 최고의 모범 고용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모범 고용주 밑에서 일해보는 거 좋은 기회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 단계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채용 공고문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미리 올라옵니다. 한 달 전에 올라오고요. 채용 공고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된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요. 서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부 패스를 시켜준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원할 때 어떤 파일로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보통 공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분들 이런 서류 같은 거 할 때 뭐 형식이나 양식 이런 거 상당히 따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주의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금씩 보시고 이 부분을 좀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한번 문항들이 좀 나와요. 한 4개 정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 공사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언급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라.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냥 인터넷에서 베낀 거를 그냥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면접 때 여기 우리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왔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전 문제라고 한번 딱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결국엔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작성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본인이 평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기술해봐라.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이 무조건 잘못했고 내가 들어가서 이 조직을 변화하고 혁신시키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공기업이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만들어진 기관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 뭐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했던 일 그리고 그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었느냐. 자,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채용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잘 보시면은요. 직업 기초 능력에서 상황 판단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본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원서에는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요 면접 때 면접 보기 10분 전에 상황 면접에 대한 그 자료를 주고 읽고 들어와서 5분간 프레젠테이션하는 면접을 실제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면접 합격자들한테 다시 자기네 연수원에 오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한 직무적성 검사를 다시 해요. 그 어느 부분을 가장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평가하는지 여기서 당장 읽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유기적이다.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필기 시험입니다. 최근에 이런 필기 시험들이요. 여러분들 수능 시험인 줄 알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검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100문제 중에 80개 맞으면 합격이다 이런 게 아니고 각각의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별로 점수해서 면접에 백데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이 최근에 무슨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수능처럼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면접, 채용 청탁 금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면접 전형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도 몇 명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 것이다. 매우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이요. 다 그 채용 공고문에 있는 거 제가 정리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되게 어떤 학원이나 특별한 강사분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문에 상당히 많은 이 데이터를 제시한다.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접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단계까지 오면 뭐 거의 합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입사 채용 공고문을 올려서 입사 지원서를 쓰고 필기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는 면접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전체적인 이 흐름을 다 이 채용 공고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문을 잘 보시면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이 기관에서 진행될 것이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기업과 사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최근에 뭐 채용 절차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거나 또는 기업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 조금 부딪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모든 이런 기업들이요 고용 브랜드 여러분들 중복 합격했을 때 어딜 가실 거예요? 조금 더 채용의 공정성이 있고 나한테 보다 더 전문적인 기회를 줬고 여러 가지 채용 절차가 만족스러운 곳으로 결국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는 만큼 여러분들 여기에 맞춰서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이 계획하는 기간 안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8년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이런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다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2018년 최고의 키워드가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함께 보시면서 어떻게 이 채용이 진행이 되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채용에 대한 것들이 좀 이해가 됐다면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블라인드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